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인 명절날 혹은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으시나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니면 정성껏 깎은 과일 접시?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얀 가루와 빨대를 쟁반에 담아내온다면 어떨까요? 동무 오느라 고생했는데 한 모금 하시라요. 머리가 맑아질 겁니다. 영화 속 마약 조직의 소굴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거든요. 우리에겐 1급 마약인 필로폰, 일명 히로뽕이 북한에서는 빙두 혹은 얼음이라 불리며 마치 커피나 담배처럼 권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가 아픈 아이에게, 머리가 깨질 듯 아픈 노인에게 이 마약을 약 대신 먹인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한 탈북민의 증언입니다. 2015년에 제가 북한을 떠나올 때 우리 동네에서는 빙두 안 하는 집을 찾기가 더 어려웠어요. 10집 중에 7집은 누군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괴하고도 슬픈 북한의 마약 권한은 사회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마약은 두 가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평양의 상류층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들에게 마약은 최고의 사치품이자 권력의 상징입니다. 2018년 탈북한 평양 출신 김모 씨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 생일 파티였어요. 대동 강구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는데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 시계, 그리고 빙두 5g이 나왔습니다. 그때 빙두 1g 가격이 중국 돈으로 150위안, 우리 돈으로 약 25,000원 정도 했거든요. 5g이면 12만 원이 넘는 거죠. 북한에서 쌀 1kg이 5,000원 정도 하니까 쌀 25kg 값이었어요. 생일 선물로 쌀 25kg 값어치의 마약을 주는 겁니다. 파티가 시작되면 집주인이 거실 탁자 위에 은박지를 깔고 빙두를 올려놓아요. 그리고 빨대를 나눠주죠. 처음 온 사람들은 좀 놀라지만 두세 번 오다 보면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한 줄만 해라. 피곤이 싹 가신다면서 권하거든요. 그들은 왜 이렇게 마약에 열광할까요? 마약을 하면 피로가 싹 사라지고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거든요. 배고픔도 잊게 해주고요. 무엇보다 나는 이 비싼 걸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할 수 있다는 과시욕이 그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빙두를 몇 그램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재력을 보여주는 척도였어요. 10g 이상 갖고 있으면 진짜 부자로 인정받았죠. 마치 남한에서 어떤 차를 타고 어디에 사느냐로 서열이 정해지듯이 말이에요. 손님에게 최고급 차를 대접하듯 마약을 권하는 문화. 이것이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평양 상류층의 썩어빠진 민낯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화려한 평양 밖으로 돌리면 전혀 다른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펼쳐집니다. 2017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탈북한 이모 씨의 증언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막내 아들이 5살 때였어요. 고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약이 없으니 장마당에서 항생제를 사오시오. 장마당에 가보니 중국산 항생제가 있긴 한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가격도 중국 돈으로 50위안, 우리 돈으로 8,000원 정도 했는데 그게 우리 집 일주일 식비였거든요. 그 돈이 없어서 이 씨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주면서 이거 조금만 물에 타서 먹여봐라. 금방 열이 내려갈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빙두였어요. 저는 그게 마약인 줄 알았지만 아이가 너무 아파하니까 손가락 끝으로 조금만, 정말 조금만 떼어서 물에 탔어요. 그리고 아들 입에 넣어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씨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계속합니다. 30분도 안 돼서 아이가 잠들었어요. 고통스러워하던 표정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게 약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동네 엄마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하면 빙두를 조금씩 먹이는 거예요. 장마당에서 빙두는 어떻게 팔리고 있었을까요? 2019년 탈북한 최모 씨의 증언입니다. 청진 수남시장 뒤편에 가면 약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중국산 약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골 손님에게는 빙두를 팔죠. 가격은 순도에 따라 다른데 제일 싼 게 1g에 중국 돈 100위안, 우리 돈으로 17,000원 정도였어요. 비싼 건 1g에 200위안까지 갔고요. 그런데 서민들은 1g도 못 삽니다.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0.1g씩, 그러니까 10분의 1g씩 나눠 팔아요. 가격은 2,000원 정도. 쌀 한 대 값이죠. 할머니들이 와서 머리가 깨질 것 같다면서 0.1g씩 사가요. 젊은 노동자들도 오늘 일 많이 해야 하는데 힘 좀 나게 해달라면서 조금씩 사갑니다. 함경남도 함흥 출신 탈북민 박모 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 어머니가 2014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의사가 주사약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중국산 뇌졸중 약을 구했는데 10일치에 중국 돈 300위안, 우리 돈으로 5만 원이었어요. 한 달이면 15만 원인데 우리 집 월 수입이 10만 원도 안 됐거든요. 이웃이 빙두를 조금씩 드리면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알려줬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 이보다 더 잔인한 비극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쩌다 북한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충격적인 건 이 마약을 주민들에게 퍼뜨린 원흉이 바로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전직 북한 무역일꾼 출신 탈북민 한모 씨의 증언입니다. 제가 1990년대 후반 무역회사에서 일할 때 회사 명령으로 함경북도 청진의 한 화학공장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필로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장 이름은 청진제약공장이었는데 실제로는 마약 제조 공장이었죠. 규모가 엄청났어요. 노동자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 정권은 외화벌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아평과 필로폰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백도라지 사업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말이죠. 한 달에 생산량이 100kg 정도 됐어요. 이걸 중국으로 밀수출하면 킬로그램당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에 약 30억 원어치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공장이 청진, 함흥, 평성에 각각 있었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2005년쯤부터 중국 단속이 심해지니까 수출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마약이 수백 킬로그램씩 쌓여 있었거든요. 그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국내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간부들이 나눠 가졌고 그 다음엔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결국 정권의 돈벌이를 위해 만든 독약이 지금 자신들의 인민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단속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단속마저도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직 북한 보안원 출신 탈북민 강모 씨의 증언입니다. 2008년에 제가 보안원으로 일할 때 상부에서 빙두 단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 달 동안 우리 구역에서만 50명을 적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뇌물을 주는 거예요. 빙두로 뇌물을 줘요. 1g씩 주면 그냥 넘어가고 2g 주면 완전히 묻어주는 식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처벌의 기준이 신분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2016년 탈북한 여성 정모 씨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빙두 팔던 아주머니가 잡혔어요. 평범한 주민이었죠. 교화소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당 간부 아들이 빙두를 10g이나 갖고 있다가 걸렸는데 중국 돈 500위안, 우리 돈으로 8만 원만 뇌물로 주고 풀려났어요. 누가 봐도 불공평하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처벌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단속하는 사람들 자신도 마약을 한다는 겁니다. 강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보안서 안에서도 다들 빙두를 했어요. 야간 근무 설 때 졸리면 한 모금하고 서류 많이 써야 할 때도 하고 압수한 빙두를 자기가 쓰려고 빼돌리는 보안원도 많았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데 누굴 단속하겠어요? 또 다른 탈북민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북한에서는 빙두 1g이 만능 통행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검문소에서 걸려도 단속에 걸려도 빙두 조금만 주면 다 해결되거든요. 결국 북한 당국은 마약을 만들어서 외화를 벌었고 그 마약이 주민들에게 퍼지니까 이번엔 단속으로 또 돈을 벌어요. 뇌물을 받으니까요. 위에서 아래까지 다 마약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의료 시스템은 붕괴시키고 그 자리를 마약으로 채우게 만들고 단속마저도 돈벌이로 만든 나라. 이것이 지상낙원이라 선전하는 북한의 진짜 모습입니다. 2020년 탈북한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서 마약을 합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거든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빙두를 하면 최소한 몇 시간이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하얀 가루는 단순한 환각제가 아닙니다.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밥이고 아픔을 잊게 해주는 약이며 잠시나마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게 해주는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평양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파티를 즐기는 상류층이든 아픈 아이에게 눈물로 마약을 먹이는 엄마든 그들 모두는 무너진 국가의 희생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것은 범죄의 현장이 아니라 무너진 국가 시스템 속에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생존기였습니다. 손님에게 차 대신 마약을 권하는 기막힌 사회. 그 속에 숨겨진 북한 주민들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숨겨진 진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